돌은 죽은 사람이 하고 있는 얼굴을 몰라서 해도 영 개운해질 수가 없는 게 세수라며 돌 위에 세수 비누를 올려둔 건 너였다. 김을 담은 플라스틱 밀폐 용기 뚜껑 위에 김이 나갈까 돌을 얹어둔 건 나였다. 돌의 쓰임을 두고 머리를 맞대던 순간이 그러고 보면 사랑이었다. 김민정 시인의 시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중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790회는 문학주간 2024년 스핀오프와 연계하여 백투더퓨처라는 제목의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백투더퓨처는 이전 문장의 소리에 진행을 맡아주셨던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로 구성하였는데요. 790회 2부는 김민정 시인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잠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김민정입니다로 끝나시나요? 아니요, 할 거예요. 네네. 네. 네. 저는 시를 쓰고 책을 만들고 살고 있는 문장의 소리의 전직 DJ였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정 작가님이 이제 올해로 원 25년이 되셨어요. 활동을 하신 지. 네. 저도 찾아보고 정말 오래되셔서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또한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를 2014년부터 네. DJ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등단을 14년도에 해서 저에게 문장의 소리 DJ 하면 김민정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이제 그때 팟캐스트나 라디오를 잘 듣는 어떤 세대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문장의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선생님의 방송들을 들으면 문학 이런 거구나. 잘못 들었네. 되게 네. 강하게 배운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DJ가 되어 그러니까요, 세상에. 네. 근데요,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시작해보고 제 싶어요. 근황이요?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책을 만드느라고 조금 바쁘게 살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 차에 실려 다니고 있는 수준으로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선생님을 뵀을 때 10년 전이죠. 네. 10년을 뵀을 때 그 말을 걸 수는 없지만 너무 멋지시다 이렇게 생각하며 근데 첫 번째 만남 때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술을 사주셨어요. 제가요? 네네. 그러니까 계산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 돈 잘 써요. 맞아요. 네, 멋지다. 사주는 거 좋아해서. 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저한테 신인 소설가 하시더니 책을 사주시는 거예요. 미쳤네 내가. 그러니까 막 만날 때마다 뭘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디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을 빌어 이 네. 미담을 네. 외쳐보고 뺏어 먹은 게 들어갑니다. 아닌 게 다행이네요. 네, 주시기만 하셨어요. 너무 네. 멋지시게 너무 좋은 책이니까 읽어라 하시면서 써주셨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네, 오은 선생님의 에세이였습니다. 네. 1부 황정은 소설가님에 이어서 2부 김민정 시인님을 이제 모신 건데요. 네. 문장의 소리 384회부터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첫 방송을 지금이 공개방송처럼 노자 콩사용 문학관에서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날의 이제 분위기 기억하고 계실까요? 너무 기억. 왜냐하면 전 이제 문장의 소리를 DJ를 맡으라고 해서 저는 이게 부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마개 같은 거 쓰고 막 멋있는. 네. 저 예전에 이소라 언니 가수 이소라 언니가 생방 진행할 때 2시간을 그 부스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약간의 로망이 있었는데 첫 방송부터 화성에 가서 이 공개 방송을 했던 날이어서 약간 전투적인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파마 머리를 이렇게 큰 거를 하고 막 이런 군용 부츠 같은 거 신고 강한 느낌을 네, 청자켓 입고 막 그렇게 하고 앉아서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는데 제 복장밖에 기억을 못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바깥에 야외에서 했는데 제가 다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쓰는데 어떤 어르신이 거기 앉아 계셨었는데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되게 큰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게 방송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
이지? 이런 생각.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는 게 전 그 다음부터는 되게 많이 저에 남아 있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공부할 거를 이렇게 사람의 말에서 찾게 된 것 같아요. 이 DJ를 하고 나서는 제가 많이 듣는 귀가 되잖아요. 네. 좀 그 전까지는 말하기에 바빠서 남 얘기에 잘 기울여서 안 들었는데 되게 이렇게 귀를 크게 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3달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전 방송 올라온 걸 들어보잖아요. 자꾸 제 얘기를 끼워서 같이 수다를 떨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늘 하며. 네. 근데 얘기를 같이 나눌 때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말이 무섭다라는 거를 이 진행을 하면서 너무 알게 돼서 이 시소를 잘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의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주춤거리면 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또 상대한테 또 맞추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마이크라는 거는 그냥 마이크인데 되게 저한테는 시소가 됐어요. 네. 시소 잘 들어보고 오늘 제가 네. 열심히 시소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게스트가 김선우 시인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김민정 시인님께서 아기 시인이었을 때 문장의 소리 게스트로 나가 버벅거렸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아기 시인이라니 이제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도 아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네. 네. 어떠셨을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때 김선우 시인님이 진행하시는 문장의 소리에 나가셨던 그 이제 아기 시인님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제가 게스트로 출연을 할 때는 준비한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떨렸던 것 같아요. 나를 초대했는데 내가 재미없을까봐. 주어진 질문지의 답을 다 하지 못할까봐 눈치를 봤던. 예, 김선우 언니는 또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너무 목소리가 예쁜 거예요. 말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옆에서 내가 언니가 막 챙겨주는데도 잘 못할까봐의 그 떨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오시는 분이 불편할까봐. 문장의 소리는 신기하게 저한테 시소의 어려움도 알려줬지만 그런 눈치 보는, 건강한 눈치 보는 힘도 줬던 것 같아요. 배려, 역지사지,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게 큰 공부였던 것 같아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에 녹음을 이제 4번 정도 하루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 뭐 요새 해도 돼요? 그러면 잘라주세요. 혹시 안 되신다면? 아니, 농담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해야 되는 태도가 다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첫 대화를 나눠보고 정합니다.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오늘은 편합니다. 김민정 시인님께서. 왜 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는 말씀을 아니에요. 알아서 잘 들려주실 것 같아서. 이전 회차들을 듣는데 너무 이제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또랑또랑 하시는데 그때도 더 뭔가 젊으시고 웃음도 많으시고 젊으셨죠, 그때. 네. 그러셔서 문장의 소리가 이제 시인님에게 어떤 동력이 되어주셨는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속 부스에 갈 때도 누군가 오니까 뭘 사들고 가야 되는. 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이게 좀 챙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주된 요리를 먹기 위해서 오는 손님의 그걸 떠나서 자리가 불편하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봤던 것들. 그런 게 호스트의 생각나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집이다. 집에 온 네. 손님이다. 그래서 부스 안에서 계속 향수도 계속 뿌리고. 그런 생각 못 해본.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되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만 생각한 거죠. 그 향수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연락에 그 비싼 걸 막 뿌렸던 기억이 나요. 이게 진짜로 뭔가 이 냄새가 주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가림막 같은 거. 근데 정말 로스트의 마음인 게 오신 분들이 좋으라고 하고 향긋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도 뭔가 하나 맞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페브리즈 이런 거 아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제가 그때는 이제 택시를 타고 파주에 사니까 매번 사무실까지 맨날 지각생이라서 왔는데 향수를 놓고 와서 다시 택시를 돌려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가방에는 습관이 돼가지고 향수를 몇 개씩 넣어갖고 다녀요. 여기 저희가 너무 쉽게 모신 것 같아요. 오늘 게스트분들. 아니, 내가 들어올까봐 이런 마음이 있죠. 예. 진짜. 네. 그렇다면 이제 역대
DJ를 모시고 현 DJ가 함께하는 백투더퓨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자면요. 비단 옷을 입고 멀리 가기라는 코너입니다. 역대 DJ들을 모셔보자는 야심 아래 기획을 꾸리면서 금이환영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는데요. 문장의 소리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 더 멀리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민정 DJ께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의 음성들을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괜찮으시겠죠? 네네. 진행해 주세요. 근데 저처럼 시 쓰기 전에 연필 한 100자루 깎다가 안 쓰는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발동이 되게 걸리려면은 온 집안 다 뒤집어 놓고 연필 100자루 깎은 다음에 지쳐서 안 쓰거든요. 노동량이 이제 저는 그래서 시집 2권밖에 못 내고 있는 약간 무능한 시인이지만 언니는 약간 요령도 있고 이렇게 몸이 이제 노동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네, 과거의 저 목소리를. 이해해 주세요. 저 야외였어요. 진짜, 예, 진짜 야외라서 정말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발동기 내가 돌렸어요. 네, 텐션이 정말 너무 좋고 에너지가 여기까지 다시 전달이 되는. 근데 정말 적합한 DJ는 아니었네. 말이 너무 빠르네. 분명히 누군가 써준 대본을 보고 하는 건데도 참. 쾌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저희가 여기 앉아있다가도 좀 쾌감이 느껴져서 방금. 네, 네. 그래도 풋풋함도 느껴지는데 네. 어떠신가요? 이때의 이야기가 시님께서 시를 쓰실 때 발동이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셨는데 요새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새는 시를 한 4년째 안 쓰고 있어서 발동 걸 일이 별로 없고, 그때는 뭔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고, 안 되니까 계속 어떤 내가 쓸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자꾸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연필을 좋아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연필을 깎는 게 아니라 연필을 사서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연필을 정말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100개를. 예, 예. 약간 하나에 뭘 해야겠다라면 네. 그것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선수였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누가 억지로 훈련을 시켰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좀 나쁜 기억일 수도 있거든요. 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옛날에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계단 1층부터 꼭대기까지를 쉴 새 없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육상부였는데 정말 많이 맞기 때문에 몸이 만들어 놓은, 근데 그분들 덕분에 이제 제가 일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깎는 것도 했는데 진짜 이게 뭔가 정말 시를 잘 쓰고 싶은데 안 된다. 방법은 모르겠다. 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그때는 연필을 계속 깎았던 거고, 이제 그로부터 정말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사이에 완전히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좀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꾸 주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몰아치는 어떤 방식을 좀 여전히. 네. 아주 어렸을 때의 매는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네. 아유. 아니 왜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는데. 그러니까요. 연필 깎는 거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연필에서 어째서 거기까지. 아니, 근데 그때는 좀 무자비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고막이 뭐 어떻게 찢어지든 말든 그냥 손에 붙이는 대로 맞았던 시절, 안 맞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억지로 만들어야 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안 맞으셨다면 더 좋았.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전 누구를 때리지 않게 됐으니까. 저랬기 때문에 저 짓은 하지 말고 살자. 전 그것도 또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그래서 나의 이제 막 몰아붙인 그 연필을 이제 놓아주시고 나눠주시고. 네. 놓아주시고는 표준어가 아닐까요? 사투리인가요? 아니면 어때? 딱 듣고 뭐 왠지 그러면 약간 진짜 나눠받는 기분이 들죠. 네. 네, 네, 네. 다음 음성도 준비해 보았는데요. 또 들어요? 네네.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어른을 왜 찾냐면 참 저도 아플 때가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마다 아픈 상처들이 다 제각각일 것 같아요. 안 아픈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좀 약간 엄살이 심한 편이어서 약간 징징대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마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는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아프다. 내가 조금 불쌍하다. 그럴 때 어떻게 나 자신을 조금 치유하면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혹시 또 방법이 조금 권해주실 만한 방법이 좀 있으신지. 네, 이렇게 질문을 드리셨었는데요.
김선우 시인님께 드렸던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이 질문 한번 돌려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 때 제가 말한 걸 들어보니 진짜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쵸? 안 느껴지세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39 정도니까 40을 앞두고 진짜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나이가 그런 정도의 나이는 가운데 끼어 있어서 위에서도 눌리는 게 있고 밑에서도 이제 찔리는 게 있어서 되게 좋은 어른은 되고 싶은데 방법 모르겠고 방황을 나름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듣다 보니 그 10년 사이에 나한테 어떤 일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많이 뭘 샀던 것 같아요. 구매, 쇼핑. 돈 쓴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다고 누가 오면 많이 사라고 나를 위해서. 네. 그럼 그것이 또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에 번아웃을 저한테 되게 토로하는 작가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그 시기를 그렇게 통과했냐. 1번 나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 만들 때 내가 그러면 책을 만들 때 번아웃이 왔을 때 어떻게 했지 요걸 생각했을 때 팁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만들 때 쓰일 수 있는 걸 비싼 걸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이걸 두고 나는 계속 해야지, 이걸 갚으려고 해야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몇몇의 작가들한테 말했을 때 네가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야, 그걸 그냥 가서 지금 가서 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방송용 아닌 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아서 지금 참긴 했는데, 네,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그런 힘을 줘야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모르고 최근에 제가 그걸 했나 봐요. 이것저것 좀 아이템을 많이 샀는데 다 글쓰기나 글쓰기 전에 필요한 막 템들을 뭐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안경, 뭐 리클라이너를 샀어요. 부자네. 아니죠. 그냥 좀 경비처리다. 네네. 리클라이너를 최근에 사서 근데 별로 쓸모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에만 계속 앉아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내가 무엇을 샀는가를 보면 번아웃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니, 저는 제가 편집자로 네. 욕심 부릴 때 사는 것들이 색연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팬턴칩 같은 거, 비싼 색에 관련된 것들. 이걸 그럼 너 지금 이거 너한테 뭐에 쓰려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언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건 아직 더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밀어주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괜찮은 데군요. 네네. 책에 관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 김선우 시인님과의 대화에서도 책에 관해서 막 열변을 토하세요.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김선우 시인님이 열변을 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를 막 나누셨는데 그때 막 이 시집 얼마니? 막 이렇게 김선우 시인님이 물어보시니까 막 8,000원 막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책이라는 것에 관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마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가 8,000원이었죠. 네. 지금 시집이 12,000원 하죠. 예. 그때는 그 책을 만드는 것, 그래서 파는 것, 막 이런 거에 미쳐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이 많이 팔려서 작가도 좋고 출판사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억지를 부렸을 때 모두가 불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참 무서워더라고요. 그 무서움을 알고 났더니 되게 이렇게 한 발 뒤에 서게 돼서 요즘에는 책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요. 전에는 우리 집 책장에 책 꽉 껴놓고 누구 훔쳐가는 손 있나 봐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 좀 안 가져가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도 생각을 좀 해보고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한 권도 갖고 못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10년 사이에 20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만한 구덩이부터 큰 이제 관이 들어가는 자리까지 흙이 파인 자리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농담적으로 올 초에도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거기 너무 경황이 없어서 구덩이가 정말 요만했거든요. 근데 농담적으로 내 머리보다도 작은 거예요. 내 대가리보다도 작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뭘 넣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면서 책을 대하는 태도도 좀 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엄숙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그런 마음. 네. 사실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책 추천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어떨까요? 한 권도 들고 가지 못하는 우리가 그래도 한 권 읽어본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보고 싶으실까요?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질문을 먼저 듣고 제가 계속 읽고 있는 책은 요 책이에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과의 대화라는 책인데 인터뷰집이에요. 이 책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 책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전 요즘에 인터뷰집을 되게 많이 찾아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 속에서 힘을 얻어요. 예컨대 그 사람의 말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도 말에 어폐가 있어도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 속에 시가 이렇게 숨어있는 장면들을 찾게 됐을 때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이 말하는 거를 열심히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책 한 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아무 페이지나 그냥 쑥 넘겼어요. 그냥 아무 페이지나 딱 넘겼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제가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네. 네. 물론 나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일례로 나는 어느 장소에 가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이해하려 합니다. 반면에 천천히 움직이며 비행기 여행은 피합니다. 사진가는 뛰면 안 되고 걸어야 하지요. 지독하게 말이죠. 그러다 보면 노상에서 길모퉁이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포착하기도 하죠. 이게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시가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의 말 속에 시 쓰고 시하는 행위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요즘에 이렇게 인터뷰집을 되게 많이 읽어요. 이분은 뭐 사진작가긴 하지만 이렇게 막 아무 페이지나 막 봐요. 저도 사람 인터뷰집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 인터뷰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 사람의 약간 예민한 부분이 보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좀 이때 기분이 조금 상한 게 아닐까 하거나 단호하게 말하거나 막 이럴 때 너무 좋아서 젊은 거지. 아직 왜냐면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그분만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루틴 같은 거를 적어놓은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야지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많이 놓는 사람이 그 태도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그런 분 옆에서 그분 그림자 옆에 가만히 이렇게 우산 쓴 아이처럼 앉아있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네. 네, 낭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네. 볼게요. 홈커밍 데이라는 코너이고요. 김민정 DJ님께서 문장의 소리를 진행하셨을 때의 코너를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코너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코너가 있으실까요? 전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오프닝과 클로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그 초대됐던 손님이 가시고 나서 내가 다시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분은 죄가 없고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다시 녹음하는 것도 여기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번 제가 나온 걸 듣다 보니까 제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 지금은 이런 거 할 때 여기다 말 천천히 막 이렇게 써놔요. 근데 그때는 막 급한 거예요. 막 할 얘기도 많았고 막 잊어버릴까봐. 근데 지금은 잊어버리면 어때? 남는 것 같고 하는 거지란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저는 오프닝과 클로징을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제일 중요하고 항상 들어가고. 네. 네. 그렇습니다. 다락방의 꿀단치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네. 이 코너에서는 작가들의 창작 노트를 들려주는 코너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김민정 시인님의 창작 노트도 한번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시를 안 써가지고 네. 안 쓴 지 4년 돼가지고 네. 저는 만드는 것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작가님의 그 책 맨 앞에 들어가는 두 줄을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최진영 작가의 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책의 두 줄이 시작하는 첫 두 줄이 행복하자고 함께하는 사랑이 아닌 불행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자는 사랑에게 라는 두 줄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문학이 아닌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행해도 괜찮으니까 함께 해요. 네. 뭔가 힘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아까 김선우 시인님하고 처음 하신 그 방송 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새 선배님들, 작가님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거든요. 괜찮냐고. 나만 이런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행복하게. 네. 네.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작가의 방 코너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가의 방은 신간을 낸 작가들이 출연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유달리 마음에 남는 작가님이 계셨는지 궁금한데요. 정말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있길 너무 바랬던 한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소설가 장강명 선생님인데 제가 소설가들이 나오면 좀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좀 그래도 본 일이 있고 만든 일도 있고 겪은 일이 있어서 어떤 김밥 이렇게 한 줄을 말아놓고도 균등하게 썰 수 있었어요. 할 이야기들을. 장강명 작가님이 출연하게 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네. 그랬는데 서두에 이만큼을 쓴 거예요. 이 소설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끝났어.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누군가 방송을 들었던 어떤 청취자분이 그 얘기를 어디선가 하는 것도 들은 거야.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확실히 시랑 소설이 이렇게 다르구나. 소설은 정말 치밀하게, 그러니까 소설가를 모시고 얘기하는 것조차 치밀하게 계산하고 소설가? 네, 제가 소설가라서요. 이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치밀하게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죄책감이 오래 갔어요. 그분한테 미안하다. 본격 소설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동아일보 기자였기 때문에 네. 그분 전 이력에 대해서만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끝났어.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했고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시집을 내지 않았던 시인 세 분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시인한테 제가 이제 방송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똥 오래 싸냐고 느닷없이 똥 오래 싸냐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말을 하고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트위터가 유행했을 텐데 어떤 시인이 방송 들었어 민정 누나가 누구한테 똥 오래 쌌냐고 지금 물어보면 이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게 변비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적인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을 써서 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기질이 저는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말하면 내가 이게 패턴이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 오면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거 방송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걸 막 한 거죠. 미안해요. 그 친구가 지금 들은다면, 네. 뭐 만나는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은 있지만 진짜 방송인 걸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설가들은 좀 어려우니까 너무 이렇게 준비를 준비하다가 철저히 해서. 메인을 못 하고 네. 또 이 시인들은 너무 격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말이 또 그래가지고 이게 청취자를 배려하지 못한. 진짜로 이게 너무 지들끼리 만 다음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구분이 없구나라는 생각. 미안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10년을 돌아 오늘 뜻깊은 자리네요. 네. 오랫동안 마음속에 있던 사과를. 네. 저도 2년 동안 어떤 게 쌓일지 미리 사과를 네. 여보고요. 작가의 방 때 단골 질문이 있어요. 그 시인님께서 시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또 시를 쓸 때 가장 큰 영감은 어디서 얻으실까요? 저는 원래 소설을 전공하다 시인이 됐는데 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새 거를 갖고 싶어서. 빨리 새 시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새 소설은 나오기 어렵잖아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다 써야지 내 것이 되는 건데 언제 써 이거를. 근데 시는 이게 빨리 쓰고 빨리 뽑아보고 이렇게 뚜껑 만들면 새 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래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일단 저의 단점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장점이 나중에 돌이켰을 때 알게도 됐는데 일단 오래 못 앉아 있고 번잡스럽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 맞는 몸 내가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근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완료했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걸 이제 더 여러 번 새롭게 계속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를 써야 했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제목을 짓는 일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제목 왕이시잖아요. 왕은 아니고 그냥 제목을 좋아했고 네. 제목은 내가 해서 내가 만들면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양장점 같은 데서 옷을 맞춰줬어요. 부자라서는 아니고 이모네가 양장점을 해서 그걸 팔아줘야 된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나밖에 없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에 시를 못 모르고 쓸 때도 선생님이 3줄만 써 그러면 30장 썼어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약간 반대되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저는 항상 시인분들이 제목을 너무 많이 지으셔서 힘드실 줄 알았는데 제목 짓기를 좋아하신다는 게 그 처음에 제 시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이라는 구절을 써놓고 이거 너무 내 걸로 갖고 싶어서 서둘러서 그 시집을 냈어요. 이게 박힌 거 내 거, 이거 내 거 너무 갖고 싶어서 이 소유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내 거다 하고 싶어서. 그 마음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소설은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네. 한 편 하고 나면 저는 진짜 이제 막 다 끝났는데 뭐 올해가 가고 약간 네 어려운 작업을 네. 네. 드리고 있고요. 시 쓸 때 시인님만의 작업 루틴이나 습관이 있으실까요? 너무 오래전에 쓰고 안 써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첫 시집부터 세 번째 시집까지는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이미지나 문장이나 단어들을 내 책에다가 새겨 넣어야지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고 정리도 필요했지만 내가 살고 싶어서 썼던 시집이 네 번째 시집이었는데 그걸 할 때는 어떤 종이에 대한 메모나 이런 거 없이 제가 그거를 시간 속에 경험 속에 그걸 몸에 막 쟁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을 열심히 제 몸의 소리, 제 마음의 소리 이런 것들에 대단히 집중하게 된 것. 예. 근데 몸 지키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예. 몸을 못 지키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몸에 정직해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세수요? 아까 그 시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비유적인 거긴 하지만 내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 거기로 나를 비기 싫어도 계속 해보는 것. 나이 들어서 거울 보는 거 정말 싫거든요.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어디 좀 뭐 묻은 거 있나? 더 노력해 보는 것? 그런 거? 정말 알 것 같고요. 그 작품을 쓸 때 가장 큰 고민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큰일 났네. 안 쓰는데.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쓰고 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썼던 시들에 대한 뒤로 걷는 운동들. 그것이 저한테 지금 되게 좋은 건강법이 되고 있거든요. 내가 써놓고 만들어놨던 이거 다 어쩌지? 이런 책임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아까 운동 얘기를 들었는데 전 멀리뛰기 선수였는데 아마 멀리 가려면 정말 그 초스피드적으로 뒤에서부터 뛰어서 가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더 멀리 더 많은 시들을 쓸 수 있게 된다면 이 멀리 가봤던 지금의 경험이 나중에 쌓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쓰신 작품도 많으시고 이제 만드신 책들도 많으셔서 돌아보자면 이렇게 두 갈래의 큰 길이 있으실 텐데 네. 사랑방의 꿈단지라는 이제 코너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맹활약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코너였는데 김민정 시인님께서 이제 시를 쓰시면서 책을 기획하실 때 이제 몸을 어떻게 다르게 바꾸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랑방이 꿀단지라는 코너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작가들이 나올 때는 이제 익숙하니까 거기서 긴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됐지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책에서 나왔던 그 호기심이란 단어처럼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 뭐 이렇게 영화 배우도 나오시고 뭐 가수도 나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몸으로 뭔가 당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린이처럼 천진하게 다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배워서 많이 친분을 쌓아서 지금도 연락을 되게 많이 해요. 문장의 소리에 순기능. 아니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내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고 그분들이 또 책을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물론 모든 분들하고 다 연락하진 않죠. 근데 서로의 어떤 끌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뭐 못 가더라도 그분한테 남았던 잔상으로 그분이 영화 개봉을 하면 그분은 모르지만 나는 가서 보는 일. 그때 나한테 말했었는데 어떻게 컸나. 뭐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저는 그 몸을 쓴다라는 그런 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웠던.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지금은 좀 부끄럽고 편집자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 제가 일을 하고 있다 그 꿀단지에 이어지는 순간으로 보자면 인쇄소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느낌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인쇄소는
물론 지금은 되게 비싼 기계들이 인쇄 잉크들의 농도도 조절을 하고 책을 찍어내지만 그 오랫동안 색을 만져왔던 기장님들의 어떤 순발력 그리고 성실함. 저는 인쇄소에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야박스럽다고 느꼈던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다 네가 책임진다라는 구절들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들은 묵묵해요. 인쇄소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엄청 기계가 막 돌아가니까 어마어마한 소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기계처럼 돌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이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인쇄될 때 당신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다 라고 할 때 그걸 기다리는 편집자한테 이렇게 떨리면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저는 인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 그 최선을 보여주시고 설명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볼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내 일에 있어서도 저런 태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너무 지금 인쇄소 한 번만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 진짜 들었는데. 진짜 많이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나랑 책을 해야 돼 그러면. 네. 너무나 편집자의 눈빛으로 확 방금 바뀌셔. 네. 김민정 시인님은 마지막 방송을 이제 하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네. 아쉽게도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하차를 하시게 되셨는데 얼굴을 마주하진 않았어도 1년 이상 함께 청취한 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유일하게 아마 문장의 소리의 DJ 분들 중에 유일하게 그 2년이라는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갔던 쫓겨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몸뚱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병들어 있을 상태였어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막 목소리도 쾌활하고 막 또박또박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때 저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 될 정도의 정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이 방송을 하러 왔어야 했어요. 처음엔 좀 버텨서 어느 정도의 가면을 썼는데 목소리라는 것이 저한테는 감출 수 없는 것이었고 이걸 듣는 분들한테는 내가 죄 짓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못 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아픔이 있을 땐 아프다고 말하세요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아픕니다.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가 없을 때마다 말해요. 네, 아프다, 네. 아프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이거 쉬운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 시절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아서 뜻깊었고요. 세 번째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어제와 오늘의 소리 코너인데요. 원장의 소리 현 연출진들이 작가님께 이제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질문인데요. 이제야 고백하자면 저는 이제 시인님을 뵐 때마다 여기는 이제 아름다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아름답다 막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좀 속마음으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지르는 편인데 이제 그때는 너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인님을 계속 관찰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도대체 뭘 아름답다고 생각하실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한번 여쭤봅니다. 시인님은 요새 어떤 게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전 요즘에 자연이 아름다워요. 어떤 자연이냐면 제가 이게 엄살을 떨려고 한 건 아닌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제 갱년기가 심하게 왔어요. 갱년기는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자연이 나이가 들어가는 건데 엄청난 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얼굴에 땀이 분수처럼 흘러?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돼? 왜 이렇게 살이 쪄? 난 물을 한 모금도 안 먹고 잤는데 왜 나 이렇게 몸무게 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나이를 들어가니까 자꾸 자연이니까 들어가는 건데 계속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꾸 뒤로 가니까 이런 어떤 신체적인 걸로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름답지 않은 짓이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그걸 다 겪었는데도 열심히 아름답게 잘 사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 짜증과 분노와 화와 또 저는 또 근데 혼자 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근데 그걸 누구한테 왜 해야 해?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할 수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잘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주름진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좀 비싼 화장품도 사보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이 한 줄을 매일 아침에 새겨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름다운 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장미를 오래 키우고 있는데 장미요? 장미. 오. 제가 옥상에서 저희 집 옥상에서 장미를 키워요. 장미는 매일 죽을 때까지 화려하게 피어 있는 게 아니고 화려한 한순간에 이어서 매일 지고 있어요. 나중에 아주 새카맣게 꽃잎이 새카매지고 말라서 죽거든요. 그렇게 안 죽는 사람은 자연은 없는 거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제가 조금 요즘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식물 예전에는 키워보셨었나요? 저는 그 전에는 대나무를 키웠어요. 대나무에서 장미로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제가 파주로 살아서 네. 추운 데 사는데 대나무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사 오는 날 비싸게 주고 엄청나게 심었어요. 네. 근데 파주가 엄청나게 추운 데잖아요. 별짓을 했는데도 결국은 얼어 죽어요. 죽은 대나무를 뽑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장미를 심었어요. 장미 애들이 타고 올라가라고. 삶과 죽음이 같이 가라고. 그런 의미로 저는 계속 그런 거를 제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죽은 걸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항에 구피 같은 거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구피 한 마리가 이렇게 자기 어항에서 나와서 죽은 적이 있었는데 걔를 잘 데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구피가 마른 멸치처럼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자기 안에 넣어놨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렇게 막 보여줬어. 얘가 걔다 이러면서 그렇게. 네. 죽음과 대나무 장미까지는 그런 옥상을 갖고 계시다니 했는데 구피. 네.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오면. 네. 인쇄소에 한번 오면 보여줄게요. 네, 오늘 네. 그 코스로 인쇄소 네, 가서 네, 하고 네. 구피 네. 보러. 네네. 그렇다면요.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자면, 이제 방송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전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통찰력이 좋으신 거예요. 좀 빠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빠르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시선이 빠르시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의 특별한 부분, 빛나는 부분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재빠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능력이 좀 늘 수 있는지 타고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인터뷰 책을 추천해드린 것처럼 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면 네. 되게 빠르게 그 사람한테 시선이 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좋은 점을 누구보다 빨리 발견하는. 그래서 근데 그걸 예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빨리 되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계속 아름답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표현해요. 네, 진짜 우와, 너 진짜 수학 하나도 안 틀렸지? 너 수학 천재야, 막 이런 거. 그럼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노력하더라고요. 오, 방법이었군요. 네, 그런 노력들.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좀 시간이 네. 완료가 되어서 마지막 저희 선물을 한번 공개해 보고 싶어요. 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시쓰는 강지혜입니다. 제가 제주도로 이주한 지 한 9년 차 정도가 됐는데요. 이주하기 전에 문장의 소리 작가로 2년 정도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김민정 시인과도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김민정 시인의 시로 대학교 때 공부도 하고 그 시를 보면서 어떤 시인의 꿈을 키웠던 그랬던 문청이었기 때문에 그 시인님과 함께 DJ와 구성작가로 일한다는 게 처음에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를 좀 잘 예뻐해 주시고 잘 봐주셔서 제가 뚝딱거리면서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제가 내려오고 나서도 문장의 소리에서 한번 제 일을 주셔서 저랑 김민정 시인님이랑 김진여 시인님이랑 같이 방송을 녹음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제 시 낭독을 들으시면서 좀 울컥했다라는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김민정 시인께 되게 감동하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항상 제주도에 있는데도 책 챙겨서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때 라디오 DJ로 작가로 만났을 때 일했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또 언젠간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몰래 이렇게 난다 팔로우 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고요. 건강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긴 여름이 끝나고 상큼한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아주 짧을 거라고 해요. 이 가을 날씨를 즐기시면서 늘 건강과 건피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상콤하신 강지혜님께서 어떠세요?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일부 황정은 작가님 코너 때 다 공개가 되어 좀 아쉬운데요. 네. 어떠실까요? 선물이 되었을까요? 너무 큰 선물이고 제가 많이 미안하죠. 제가 충실히 다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이 있고 예, 이런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제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가 이제 내가 한 어떤 따뜻한 말을 기억하고 이렇게 들려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혹시 이제 답신처럼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부지불식간에 아마 제가 힘든 거가 좀 토로가 됐거나 좀 안 좋은 에너지를 감춘다고 향수 뿌리듯이 감춘다고 감췄는데 그 기미를 많이 조금 시인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많이 좀 제가 많이 들켰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지금은 많이 날 뜯어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선배님의 어떤 조각조각도 술도 사주시고 책도 사주셨던 네. 조각을 기억하는 것처럼 지혜 시인님도 이렇게 좋은 여러 조각들을 갖고 있는 거 보면 감추는 거에 너무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장의 소리 청취자 애칭을 한번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목 왕이셨으니까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애칭 후보를 지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애칭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질문을 저도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오는 길에 문득 들은 그냥 문어였어요. 문어. 문어? 문어. 문어요? 네. 문장의 소리에 문자에 말씀 어자를 해서 그냥 문어. 왜냐하면 문어발 있잖아요. 문어발. 네. 근데 많은 문어발이 좀 약간 안 좋게 쓰이면 가볍고 이 사람 저 사람 좋아했다 이럴 수 있지만 작가를 많이 좋아하는 건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어가 생각이 났던 이유 너무 중에 귀엽고요. 하나는 제가 예전에 붕어라는 잡지를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거풍자를 써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문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문어 숙회 좋아해요. 네네. 내위죠. 저희가 마음속에 간직해서 나중에 네. 한번 네네. 곰곰이 문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캐릭터 만들기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네. 김현정 시인님 이렇게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 찾아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책이나 활자보다 어느 순간부터 말이 몸에 남는 깊이가 되게 커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문장의 소리 그냥 일상에서 그냥 틀어놓고 계시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좋은 이야기들,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춰주거나 바꿔주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절로 아마 새겨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고 책도 저절로 많이 추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을수록 깊어지는 것이 귀가 아닌가. 음악을 많이 들으면 깊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모두가 문학에 뚫린 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791회 1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되는 소리 귀
라디오 문장의 소리.